예, 그럼 이번에는 지금의 위기를 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과 평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의 오정근 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번에 반갑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그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 좀 세부 내용들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것부터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부문 55만 개 일자리를 이제 3조 5천여 개 추경 예산을 통해서 하겠다의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 개, 생활 방역 8만 개 등 이제 해서 이제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30만 개를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대체로 보면 이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6개월간 지급하는 단기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단기 일자리만 가지고는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당장에 급한 불을 좀 끄자는 취지인 건 알겠으나 회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의 일자리는 지금 줄고 있는 터라 이쪽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 세금을 쓰는 단기 일자리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규제 계획이라든지 노동 계획이라든지 투자 환경을 개선을 하거나 기업들의 리쇼어링 같은 것을 유도해서 세금을 쓰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민간 부문에서 양질 일자리 창출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나온 한국판 뉴딜도 그렇고 아무래도 비대면이나 또 디지털 산업에 대한 중점적인 역할들 그리고 중요성들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그리고 정부도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한국판 뉴딜의 프로젝트는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노후 SOC의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비접촉 산업 육성과 그린 뉴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이제 디지털 전환은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대두된 본격적으로 중요한 산업 구조의 변화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나 위에서 얘기한 단기 일자리보다는 좀 근본적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통해서 이제 우리 뉴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10조 원 정도 추경을 편성해서 하겠다 얘기했는데, 오늘 마침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2030년까지 132조를 투입해서 반도체 산업을 더 키우겠다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의 민간 부문에 의한 디지털 전환의 뉴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방향을 잡아주고 있고 또 민간에서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또 발빠르게 투자 관련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시너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일반 가게들에서는 빚을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이해가 갑니다. 다만 경제의 내관이라고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돼 왔던 만큼 위기감이 더 고조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각성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1분기 말에 가계빚이 1,611조였거든요. 이것은 2002년 4분기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게다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게들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생계비라든지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담대를 크게 빌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나 반면에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안 되면서 카드 소비가 부진해서 판매 신용은 오히려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게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생계비나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있는 규모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얼마나 지금의 위기는 위기대로 또 리스크 관리는 관리대로 해낼 수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화 연결한 김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응책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추가 대응책들이 나온다면 어디에 조금 더 힘을 쏟는 게 좋을지 좀 제언을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 이제 거의 5차 비상경제회의까지 280조가 넘는 돈을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재정도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정책,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경제가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을 규제개혁, 노동개혁, 법인승인화 등 정책을 대전환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하반기에 코로나가 재창궐하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이거 방역을 잘했다고만 자화자찬하기보다는 6, 7, 8월 중에 방역 대책 철저히 해서 하반기에 다시 코로나가 재창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방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경제 정책에도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하반기까지 좀 긴장을 늦추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또 정부의 대응 노력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오정근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